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대안이 없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이유도 있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후보는 잠깐 고민했던 것이고 공약은 아니라고 하루 만에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데 이처럼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꺼낸 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영업 면허라도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봤다는 겁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이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의 시장 경제 이해도가 낮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후보 측은 아이디어 차원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제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 발 물러서면서도 발언의 취지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 철폐가 만능은 아니라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마인드가 있다는 평소 후보 생각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화두를 던진 것이고 공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 발표한 수락연설에서도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국가가 나서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경제정책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발언의 취지를 떠나 파급력이 큰 이슈를 충분한 논의 없이 공론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기존 상인만 보호하는 특혜가 될 거란 비판을 했고 반대로 허가제까지는 아니지만 출혈 경쟁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상인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문턱을 높이는 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경쟁이 안 생기니까. 이런 논란이 나온 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프랑스가 12.4%, 일본이 10%, 미국이 6.3%인데 우리나라는 25% 가까이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치킨, 커피숍 등의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돼 있는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 속에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허가 총량제보다는 지자체 인허가나 민간 자율을 통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지역마다 위원회 등이 영향력을 발휘해 음식점의 업종이 겹치거나 많은 수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역 커뮤니티에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좀 작동하는 방안을. 또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 등의 허가 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적절하게 그런 창업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개념이죠. 형식적인 인허가예요. 근데 꼼꼼히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준비된 창업, 그다음에 뭐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드는 거 이런 거 피해 예방할 수 있어요. JTBC 정원석입니다.